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구독자분들 4만 9,600분이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꾸준히 여러분께 다양한 자료집들을 내어드리고 있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 로봇 자료집, 그리고 자율주행 자료집까지 해서 다양한 자료집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AI 자료집을 강조해드리고 있죠.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추가 상승이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 싸그리 모아서 여러분들께 종목들을 정리해놨습니다. 특히나 AI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주도할 것 같은데요. 해당되는 간단한 이슈 내용과 함께 다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놨으니 무료 자료집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사놓고 기다리세요. 순식간에 2배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다음 반격이 현재 슬슬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반도체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국내 이 사실상의 경제를 한 축을 담당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해당 기업의 주가는요, 항상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국민 주식으로 떠올랐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항상 잘 올라갈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했다 하락했다 파동이 아니라 대세 상승을 이어갈 때는 항상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 이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하는 반도체 대형 사이클이 왔다는 건데요. 과거에 2010년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반등하기 시작한 증시가 본격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 2011년도, 12년도까지 정확하게는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상승한 이때 타이밍을 보시면 뭐가 많이 보급되던 시기였냐? 바로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기였죠.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제 또 호황이 왔냐? 2017년도, 18년도 또다시 호황이 왔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조금 더 뛰어나졌기 때문인데요. 각 핸드폰 브랜드들마다 자신의 기술력을 뽐내면서 가파르게 성능들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반도체들을 교체가 되기도 하고 수급도 많이 늘어났죠. 심지어는 이 시기에는요. 2018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개발도상국에도 중저가형 이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꾼 것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큰 상승을 만들었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대형 사이클을 이끌 만한 삼성전자가 기대하고 있는 다음 이 대형 사이클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저는 결국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왕좌 게임, 중국 아닌 미국이 지배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삼성전자의 기술을 자꾸 중국이 뺏겨다가 베끼는 모습들 혹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을 갑자기 인수하게 되면서 빠르게 커져 나가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잘 판매하지 못하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체적인 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산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누군가 견제해주지 않으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였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돈이 되긴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재 중국 시장, 안 그래도 삼성이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었던 시장에서 현재 완벽하게 노선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특히나 AI 차세대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공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다양한 규제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도 미국 기업들의 AI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정학적 긴장과 베이징의 강력한 규제 리스크가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이 자꾸 규제를 해대니까 그렇죠. AI 반도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중국이 패배하는 현재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중국이 미국의 제재 탓에 첨단 반도체를 들여오지 못하면서 반도체 생산과 AI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은요. 유럽에서 많이 수입해오는 중요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미국이 막아버렸죠.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그죠? 장비 판매 금지했죠. AI와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기업 중 하나는 14나노 공정을 시도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빠르게 올라왔으나 아마 기술 개발의 다음 더 나은 숫자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12나노, 뭐 10나노, 8나노, 7나노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대단한 기술이죠. 이게 나노 기술이 더욱 더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완전 나중에는 차세대 AI 나노 반도체는 결국에는 2에서 5에서 2 나노 정도로 굉장히 고 하이 퀄리티의 나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 반도체 장비 수출이 막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체적인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생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설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용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경제에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돈이 많이 사용한다는 건 많이 팔렸다는 거니까요. 이런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반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생산이 산업 발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생산을 할 수 없게 돼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실험실, 연구소에만 유용한 기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노벨상 이런 것들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당장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올라갈 주식들, 기업의 실적하고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걸 생산 쪽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산을 미국은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을 같은 편으로 만들면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요.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냐? 저는 AI가 활용될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비용 절감에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AI를 쓰면요. 기술자도 필요 없어져요. 금융권 AI 도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AI를 빨리 도입해서 굳이 사람을 쓰지 않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게 이, 이 창구에도 이제는 여러분들 정말 그 복잡한 구조에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가장 간단한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창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전부 다 AI가 담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리스크 관리 어떡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AI의 도움을 받는다. 심지어는 반도체 설계 자체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하게 되죠. 사람보다 생산성이 10배 좋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산업 전반에서 특히나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비 감축을 위해서 특히나 지금 경기 침체 분위기 아닙니까? 인력비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AI들이 시도되고 있고요. 실제 이것을 성공하고 있고 어떤 한 기업, 이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30%를 감축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정말 4차 산업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했음을 지금 체감하는 현재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행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이
혁명에 이바지할 것 같은데요. 과거부터 준비해 왔던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 바로 요것부터 보고 가도록 하시죠. 최근에 이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오픈 AI 챗 GPT 운영비가 하루에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굉장히 대단한 AI 기술을 사용을 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이 오픈 AI라는 기업은요. 결국에는 AI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어디 들어가나라고 살펴봤더니요. 보면 서버 운영비, 서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과 막대한 전력 사용량이 든다. 서버 운영비와 막대한 전력 사용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결국 누가 만들까요? 삼성전자가 같이 만들고 있어요. 미세공전 한계 넘은 DDR5 램 AI 서버에 최적화됐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으로 만든 D램을 업계에서 반도체 다양한 것들 중에 D램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하게 됩니다. 이번 12나노급 D램은 그동안 축적됐던 공정 노하우 및 최선단 기술들이 집약된 제품으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전력 효율을 구현한다. 전력이 덜 들어간 거겠죠. 북미 서버는 특히나 미국이죠. 미국 쪽이죠. DDR4보다는 DDR5를 중심으로 구매가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이게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럼 어느 정도 효율을 내느냐? DDR5는 기존 DDR4보다 기존 버전보다 전력 효율이 30% 좋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개선된 제품입니다. 심지어는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AI 서버들이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서버들이요.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거지만 이 냉각을 잘해줘야 됩니다.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는요.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열도 덜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D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를 사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보다 잘하는 기업 없어요. 삼성이 개발한 차세대 D램 LPDDR5X라는 것을 내놓게 되면서 이 거의 전용 시장을 독점하고자 삼성전자가 벼르고 있습니다. 실제 업체별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미 4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2022년도 4분기에 지금은 42% 정도를 달성했는데요. 아마 이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의 초격차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실제 그리고 지금 D램 시장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D램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구조인데 현재 D램 시장이 커질 분위기예요. 이게 삼성전자에게 호재죠. 보시면 이 D램 시장의 분야별로 보면 다양한 곳에 사용되겠지만 모바일에 꽤 많이 사용되고 PC에 사용되고 서버용에 사용되고 그의 가전제품에 사용되는데 지금 이게 2021년도 기준이고요. 2026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의 비중이 늘어나요? 서버용의 비중과 모바일의 비중이 늘어납니다. 딱 누가 잘하는 겁니까? 삼성이 맛집이죠. 삼성이 딱 잘하는 것들이 모이고 있다.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높은 비중 자체가 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매출 실적의 변화에 굉장히 큰 호재성 뉴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크게 삼성전자가 위기를 겪고 있죠. 특히나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TSMC한테 밀리게 되면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러한 부분을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22일간 미국 출장 마치고 귀국, 엔비디아 등 CEO 20명을 만났다. TSMC라는 대만 기업이거든요. 대만, 이 중국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대만 맞습니다. 대만 기업이 TSMC하고 TSMC 경쟁하는 건데요. 엔비디아가요. 주로 이 TSMC한테 반도체 생산을 맡깁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를 사장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삼성이 D램, 기존의 매출을 깔고 가는 D램 시장을 차지하면서도 다음 차세대 반도체 생산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AI 시장이 더욱더 커지게 될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게요. 이제 곧 G7 회의가 열리죠. G7이 뭐냐? G7 회의가 열린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G7에서 곧 이 반도체, 특히나 AI 시장에 대한 국적 규제가 이제 기준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기준. 그 전까지는요, AI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제품들을 내놔도 법적으로 뭐 규제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챗GPT 창시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규제하고 국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 기준을 만들게 되면은 여태까지 생각은 했지만 막상 준비는 했지만 연구는 했지만 도입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 서비스들이 규제가 정해지면 규제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제품을 출시해도 나중에 법적 리스크가 없잖아요. 법적 리스크를 지지 않고 제품을 빠르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아마 미국 중심에서 정해지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번 G7에서도 AI 규제와 AI 이제 법안 AI 국제 기준이 주로 논제로 논의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해지고 나면 더욱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돼요. AI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장에서부터 천천히 주워 담아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풀 매수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의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현재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담으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1천만 원 구간은 미국에 지금 현재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은행 이제 시스템적 문제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3분의 1 현금은 남겨두고 2천만 원 정도 이 3분의 2 거의 60% 비중은 주식으로 넣어두시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 30% 비중 정도는 남겨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도 지금 본격적인 AI 활성화와 함께 주가가 2배 성장하는 타이밍이 곧 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정말 2배 갈까요? 라고 하시겠지만 삼성전자 2배 자주 갔어요, 여러분들. 예, 반도체 대형 사이클 올 때마다 2배씩 올랐거든요. 예,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항상 대형 사이클 올 때마다 이런 2배 상승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2배 상승도 대단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중장기적으로 한 적어도 2, 3년 정도는 봐야 되는 건데요. 이건 너무 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 G7을 중심으로 해서 AI 이슈가 주목받는다 설명드렸죠. 예, 관련된 이슈로 AI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AI 자료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한두 달 안쪽으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그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이 자료집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냐?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냐? 바로 급등 1일 추천주, 무료 급등 1일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해서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거 쓰실 텐데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우측 상단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나오니까요.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앱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모두 다 받으신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메인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시작 싶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무료 회원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무료 회원가입 버튼을 여기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오른쪽 하단에 있으니까 요거 클릭하시고 아이디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아이디를 다 만드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 급등추천주 화면, 그리고 시황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로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자료집은 이 급등추천주의 AI 특별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아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완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뭐 시황들, 매일매일 아침 8시 30분에 올려드리는 시황들이라든가 급등 추천주, 급등 포착 자료, 다양하게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니까요. 다운로드 꼭 받아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